이번 달 지나고 나니까 정말 좋았네요. 코스피가 월간 기준 7.8%나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5% 정도의 월간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오늘 1조 넘게 산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만 거의 5천억 가깝게 집중되는데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대 전략 세우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후반에 이런 변화가 특히나 2차 지주 위주로 나타나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아이는 누굴까요? 포스코입니다. 아, 그렇게 잡아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네, 그거 제가 8월인가 9월에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포스코를 보시라고 중장기적으로 아이가 원래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지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오랫동안 완전히 습관화되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런 뭐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오늘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제가 이제 포스코 그룹은 지금 잠깐 수익률 한번 보더라도 지난달에 한 18% 올랐습니다. 10월에 저가 대비 전 9월 말 대비 18% 오르고 이번 달에도 지금 20%는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9월 말 기준으로 43%는 올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다우존스도 오르고 가격 꿀뚝주들이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는 그런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완전히 탈바꿈됐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8월 달부터 우리 아이 달려줘서 포스코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 가격이 올라와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포스코 그룹은 조선 시대, 그죠? 배를 많이 만들어서 했던 그 시대에는 후판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2007년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000년, 90년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76만이니까 거의 50배 올라갔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2000년부터 시작하더라도 이 3만 원대에서 20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선주들도 뭐 50배씩 올라가고 현대중국 그랬으니까. 근데 같이 2020년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그것부터 조선도 실적이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만 팔아서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 92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성장을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철강을 팔아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강 이후에 어떤 그룹의 성장 엔진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속 준비해서 지금은 포스코가 소재, 친환경 소재라든지 전기차 소재라든지 그 원자재, 원료 이런 걸로 특화시켜서 강력히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작년 2021년도 공급 차질이 있으면서 원재료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가격적 물건값이 더 올라서 판매가 더 올라가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원료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 원자재 뭐 이런 원료 쪽 이렇게 소재에 집중하면서 향후 2030년대 이후를 대비를 하는 전략을 해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사가 빛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철강 이후에도 확실하게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대궐 같은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그 대궐 같은 집으로는 노비도 해방되고 다 산업화되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죠. 집을 팔아서 산업에 공장을 지어서 또 노비들도 먹여 살려고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듯이 그 포스코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2021년도 고점은 돌파할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연봉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40만 원대는 올라갈 거로 보이고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고 60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보는 2030년도 이후까지도 추세적인 상승이 물론 조정을 받겠지만 그렇게 의미를 두고 이 종목도 접근하는 성장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장 한마디로 포스코 그룹을 다뤄주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변화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면서 레벨업하고 있는 포스코 장기적으로도 매력있다라는 설명이신데 오늘 이 부분 외에도 또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그동안 11월 중순까지 잘 하다가 순매수 안 하고 매도도 하던데 매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망세를 두다가
오늘 강력히 사버렸습니다. 거기서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을 코스피 9,909억을 사고 선물도 어제 많이 샀는데 오늘 또 3,000억도 사고 이렇게 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력히 사버리니까 기관들이 나온 물량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매매 통해서 나온 것도 뭐 상품이라 이런 것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갔죠. 물론 지수는 39포인트 1.6%밖에 안 되지만 전고점의 근처에서 이제 2000 지수를 보시면 2499까지 갔다가 계속 11월 14일부터 행보를 하다가 급락하고 1%대 빠지고 내려가가지고 박스권 작은 한 3, 4% 정도 있다가 오늘 한 번에 그냥 전고점 근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만에 장대 양봉으로 V자 반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저점 이렇게 올라가 이것은 이번에 이거 돌파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돌파 못하더라도 시간이 있다 12월 중순 이후는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강력하게 이게 사면서 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샀는 주식들을 이렇게 보면 매매 동향의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거는 보면 3,432억 거의 1조 정도 산 거에 3분의 1을 삼성전자를 샀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230 사고, 이제, 이렇게 샀죠, 그죠? LG이노텍도 사고, 삼성전기도 사고, 236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IT 대형주들을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는 210, 그렇게, 시가총 2등이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이런 LG이노텍부터 이런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IT 대형주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IT 대형주들을 많이 산 것은 이제는 물론 어제 뭐 독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변국들이 스페인, 독일, 호주 이렇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예상보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정점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런 물가의 정점은 금리를 더 이상 많이 올리기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지표는 우려스럽게 나오더라도 경제 관리 실물경이 나쁘게 나와도 그 이후에 다시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는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IT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오늘 하루에 보시면 밑에 있다가 박스권 상단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빠른 게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 게 LG전자 위에 전고점 근처를 바로 와버렸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LG전자가 여기서 선도가 돼 있고 IT 대형주 중에 그래서 LG전자 최근 고점 돌파 시도를 얼마 안 남았는데요. 11만 원, 12만 원까지는 추세적으로 잘 갈 걸로 보입니다. IT 대형주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는 62평선 근처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돌파를 할 수 있는 코스피도 지수도 벌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이번 달 중순부터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 LG전자도 이제 IT 대형주들이 좋은 글로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다음 지난주에 제가 LG화학을 관심 있고 보시라고 했는데요. LG화학은 74만 원을 돌파하면 또 이 고점 돌파하고 또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럼 LG화학이 지수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 돌파 위로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80만 원대로 간다. 그래서 지수도 고점을 뚫고 2,499를 뚫고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2,700, 600까지는 기본적으로 연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피 지지선은 아니라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인 코스피가 2,500 정도를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저항선 2,500을. 그럼 2,500 뭐 올라갔다 조정받더라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2,600, 700까지도 보시는 거 보면.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럼요. 내일이 이제 12월 접어듭니다. 어떤 점이 중요할지 체크포인트 그리고 또 12월에 절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연준 의장의 의사라고 뭐 발언이 있을 텐데, 뭐 저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10월 중순부터는 경제 지표라든지 뭐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 발언, 비둘기 발언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경제 지표는 보고 투자하시면 불안 심리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지 말고 하라 그러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별로 악재스럽지도 않고요. 반영이 안 됩니다. 호재는 잘 반영되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연준 의사라고 보고 이제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G전자 이렇게처럼 IT 대형주를 담으면 사면 팔아먹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 지금은 전체적인 장이 좋아지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냥 사면 바이 홀드, 즉 주봉을 보면 바닥입니다. 바닥이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익 나고 10% 20% 났다고 팔아먹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크게 갈 수 있는, 이미 2,700 와 있을 때는 그때는 이미 그때까지 가면 실제로 그 위에서 팔면 거의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면 홀딩하는 전략, 바이앤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 보고 가장 관심 가는 종목은 IT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콕 집어서 알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의 절대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장은 이제 더 자신감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 여기에 또 대형 종목군들 내에서 충분히 좀 수익을 줄 만한 종목군들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LG전자라든지 포스코홀딩스 등의 종목군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아침 기분 좋게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